그래요. 오늘도 또 비가 우연찮게 화요일에 지난주에도 비가 온 것 같은데 또 비가 왔네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우다만 거 역시 항상 리뷰하는데 오늘은 리뷰할 필요가 없는 게 계속 동사 파트를 연계로 가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오늘은 이거 동사의 변신어부터 4개를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다 정복해 보려고 해요. 동사의 변신어부터 오늘을 알면 이제 영어가 진짜 조금 보여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동사의 변신 로버트는 변신 로버트는 그 다른 데서 쓰는 용어는 없어요. 영어 문법 책에도 시중에 나가도 없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로봇 태권브이, 스페이스 가나 이런 거요. 추억의 마르차라치 이런 거. 근데 이거 변신 로버트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원칙이 항상 있어요. 영어는 동사는 무조건 한 개, 문장에 동사는 한 개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영어를 말할 때. 그래서 동사는 한 개인데 주어 다음에 오는 이 동사 순서가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이 동사가 하나면은 끝나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지난주에 한 것처럼 나는 마시는 거 물을 마신다 그러면 I drink some water 아니면 water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약간의 물을 마신다. 근데 물 마시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좋아한다라는 거하고 마시다라는 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쓰는 아이들이 야, 그거 문법적으로나 자기네 그걸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내자. 그래서 태어난 게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원형 부정사였던 거죠. 그래서 변신어부터는 영어의 4개가 한국 사람들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같이 편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I drink some water과 I like drink some water 이 문장 자체가 이게 2개가 오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보자가 태어난 게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였고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얘네들의 역할들을 바꿔줘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 동사의 뿌리는 있어요. 언제든지 동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변신되고 나서 다른 역할을 각자 수행하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로봇 하나 멋있게 이쁘게 그렸잖아요. 네, 로봇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로봇가 있으면 이 로봇가 이 자체 몸통은 다 동사인데 동사의 뿌리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넌 이렇게 넌 이 역할. 근데 이 전체적인 의미의 그 색깔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동사. 다 동사의 뿌리를 두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치만 역할을 각자 수행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럼 그걸 정리해 볼게요. 동명사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죠. 지난 시간에. 동사의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 분사든 원형 부정사든. 근데 명사의 역할을 너는 해라. 이렇게 변신된 로봇이라는 거죠. 얘가.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는 놈인데 명사를 너는 해라. 이렇게 된 허락한 놈이에요. 그래서 독서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Reading is good.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영어를 이런 걸 모르는 아이들은 동사가 읽었네? 뭐뭐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시간에 배우니까 이거는 동사가 얘가 실제로 동사고 얘는 동사였던 놈인데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는 있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 근데 명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명사 역할을 수행하는 놈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형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보자. 왜 그럴까요? 이거를 모양을 어느 형태를 바꿔주지 않으면 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read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게 진짜 동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니까 변형을 이렇게 해주자는 뜻이고 명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이제 읽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자체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사물을 나타낼 때 뭐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사물 자체가 이것, 저것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동명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크게 어렵지 않고 명사 역할을 수행하는 놈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과감하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그럼 명사에 동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헷갈리면 그냥 이제 명사가 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명사 식구에 들어가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사 식구라는 건 명사가 하는 짓을 얘는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명사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 빼고 대명사 있잖아요. 대명사 종류가 쭉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동명사 구, 동명사 부, 동명사 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명사 식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하는 짓을 똑같이 다 해낼 수 있는 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투부정사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가볼게요. 투부정사는 그때 얘기했지만 이런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배웠죠. 이렇게 해볼게요. I like to go to school. 이렇게 되면 나는 학교 가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문장이 이제 이게 뭐가 헷갈리게 하냐면요. 보세요. 첫 번째 헷갈리게 하는 건 애들이 모르는 아이들은 이제 투부정사를 동사의 변신노부터라고 모르는 아이들은 선생님 동사가 2개예요. 이 문장은 틀렸어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좀 영어를 배웠던 한 번이라도 한 친구나 어머니들은 아 이거 투부정사구나 비스무리한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투부정사라는 이 투의 의미와 부정사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영어에서. 그래서 I like to go to school 이렇게 되면 여기 to가 2개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to하고 이 to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부정사에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문이 있잖아요. 문적으로 내가 향해 가는 것도 to를 쓰잖아요. 네, 고마워요. 역시 내공이 살아 숨쉬셔서 딱 했어요. 딱 가창이. 네, 그러면 여기를 향해 갔다고 그럴 때는 I go to the door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I go to the door 그러면 나는 문 쪽을 향해서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학교를 애도 향해서 가겠죠? 근데 I go to the door 하면 이 to는 진짜 여기서 저쪽에 문인 데까지 향해서 가는 공간적인 이동에 향하는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I go to the door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적인 이동의 의미를 갖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게 여기 투부정사에 영어 쓰는 애들이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들은 옛날에 다 공부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저도 옛날에 나이가 이제 22이지만 투부정사의 이 투를 왜 쓴다고 진짜 아무도 안 말해줬었어요. 그냥 야 투에다가 동사원형 오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파악하면 이 의미가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얘네들은 나는 원해요. I want. 여기 또 이렇게 하면 나는 동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동사가 2개나 존재하죠. 그런데 want는 go하고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먼저 원해야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인데 이 동작이 먼저 내가 원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쵸? 그 다음에 이 go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처음에 동작의 시작이 한 번 일어났는데 여기까지 다음 동작을 또 끌고 가고자 해서 이 동작의 2번째 일어나는 이 동작을 얘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동사가 이제 전치사가 투부 말고 되게 많잖아요. 뭐 on 나중에 전치사 하면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집을 그려서 뭐 on, beneath, 뭐 over, above, 뭐 under, below, 뭐 이렇게 뭐 around, 뭐 cross 쭉 많거든요. 한 30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몇십 개나 되는 전치사 중에 왜 to를 썼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to라는 원칙을 얘네들은 아까 말한 공간적인 이동뿐이 아니라 시간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놈은. 그래서 동작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금 하나 동작을 나타내고 다음에 go라는 동작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시간을. 그럼 여기서 원하는 시간과 가는 시간 차이에 이렇게 시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향해서 이쪽 시간에서 이쪽 시간으로 가려면 시간의 이동을 향해서 가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 투라는 놈이었던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얘는 공간의 이동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의 이동으로 투부정사를 얘가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우리는 했던 거죠. 근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봐도 왜 했냐라고는 아무도 안 말해주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평가함도 좋고요. 그러면 여기 동사와 동사 사이에 시간적인 향해서 가는 이동을 투라는 매개체로 해주자는 투 부정사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뒤에 나온 투는 뭐예요? 얘는 진짜 공간적으로 이 학교라는 지어진 이 학교까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는, 향해서 가는, 얘는 진짜 공간적인 것을 나타내는 향해 가는 전치사인 거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의 투의 역할을 하고요. 얘는 시간의 동사가 두 개를 다음 시간으로 이동하게끔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투부정사인 거예요. 그 어렵지 않죠, 이제. 네. 그거를 몰랐었는데 방송사고. 네, 이런 거 방송사고. 그래서 원하고 가는 시간 사이에 시간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투부정사는 일단 이 투에 쓰인 의미는 시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매개체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거꾸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 다음에 얘를 붙여놓고 여기다 궁금한 거 다 집어넣자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to에다가 이런 형태만 무조건 붙여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칙은 I want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동사를 아무거나 갖다가 다 써라. 그런 거를 얘는 스페이스를 남겨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냐면은 이제 나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열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나는 말하는 거를 원하기도 할 테고요. 뭐 읽는 거를 원하기도 할 테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동사는 무궁무진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딱 to에서 끝나면 좋은데 다음 동작을 하는 그 자리가 아무 동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에 딱 무슨 동사가 들어오라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I want. 그 다음에 다음에 동작을 또 할 수 있는 놈들이 아무 놈이나 다 들어와라.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앞에 동작 다음에 일어나는 동사를 아무 동사나 다 집어넣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to 부정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부정사는 영어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예요. 뭐뭐 하지 않는다. not, don't, none, no 이런 거. 근데 또 하나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놈. 그래서 우리 부정관사를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어떠한 명사에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말할 때 부정관사를 먼저 쓴 거죠. 그 다음에 인식 단계로 되면 뭘 썼어요? 우리 정관사를 썼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가 두 개 있잖아요. 이 부정사라는 영어의 의미는 부정관사랑 더불어서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투부정사를 막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가 없냐면 이제 그 문장 형식에 따르는 우리가 이제 그 역할, 구문론 쪽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다 보면 오늘 또 투부정사 하나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투부정사 하여튼 투는 그런 의미고 부정사는 그런 의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맛배기로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이제 옛날에 이제 성문 어디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항상 공부할 때 이걸 쓰네요. 어머니들 성문 기초영문법 요거 나오겠죠? 몇 페이지, 몇째 줄, 뭐 이런 거죠. To see is to believe. 그러면 선생님 난리 났어요. 동사가 3개예요. 멱살 잡고 와서 그래요.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실제 동사는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to see는 주어 앞에 있으니까 얘를 묶어서 우리가 주어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가려보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은 동명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명사처럼. 그래서 얘는 항상 것으로 끝나요. 얘도. 그러니까 이 해석이 보다, 이다, 믿다 이게 아니라 보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은 이다. 우리 비동사 때 배웠잖아요. 뭐뭐가 있다, 뭐뭐가 이다, 뭐뭐가 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보는 것은 이다 하니까 말이 이게 뭔가 불안해요. 뭐가 안 맞아요. 그렇죠? 보는 것은 이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뭔가 더 보충해주는 말을 못 해주면 의미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있는 놈을 묶어서 우리는 C라고 그래요. C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그래요. 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주어든 보어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명사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다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다.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 부정사의 의미를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그 일본 애들 그 진주만 습격 같은 거 하면은 뭐 가미가제 전법 있잖아요. 그럼 일본 애들이 그런 걸 전법을 해서 막 그 비행기들을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비행기, 2번 비행기, 3번 비행기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진주만이 뭐 이렇게 어디 있다고 하면 그 얘네들이 비행기들이 각자 여기서는 스탠바이 대기 상태인 거죠. 그쵸? 근데 얘가 아까 말했지만 to see is to believe 그러면 여기서 웃긴 게 이 일본 비행기가 야 너는 가서 이 지역을 폭격하러 가라. 예를 들어서요. 야 2번 비행기 너 스텔스기는 여기 지역을 폭격하러 가라. 2번 비행기는 또 뭐 어디 다른 지역을 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얘는 스탠바이예요. 다 비행기들이. 그쵸? 근데 얘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주어의 자리에 있는 놈을 폭격할 수도 있고요. 보고 자리에 폭격할 수, 목적어 자리에 폭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역할로 너에게 임무를 맡길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부정사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역할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런 형태로 딱 준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얘가 붕 떠가지고 이쪽을 폭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서 이 역할을 하라고 얘를 보내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역할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네가 가는 문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역할들을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가 그것이 일로 자리에 가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투부정사예요. 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나오는 게 한국학생들한테 항상 수능에 나오는 게 뭐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그게 이거 찍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억지로 시켜서 또 답을 맞추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될걸. 그렇잖아요. 의미적인 해석의 차이나 장소적인 위치의 차이인데 그거는 구문론 할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은 부정사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스탠바이 상태였다가 그 역할로 가서 네 역할을 해내라고 하는 것이 부정사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되시죠? 그래서 혹시 집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만 물어보면요. 일로 갖고 와봐. 또 이게 알려주시면 되죠. 그럼 그냥 알려주지 마시고요. 500원, 1000원씩 받으세요. 그 좋아요. 그 그냥 세상에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애들도 너무 값없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아요. 현대사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투부정사는. 그러면 투부정사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투부정사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얘도 항상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뿌리가 동사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동사의 성질이나 본질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동사 의미는 얘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스탠바이 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폭격을 하러 가니까 얘는 명사 역할도 해내고요. 형용사 역할도 해내고요. 부사 역할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 만능 변신 로봇 2호라는 거죠. 역할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형태는 어떻게 만드냐?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잖아요. 얘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라. 이거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배우신 내용이죠. 학교 다닐 때나 옛날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애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본질적인 이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항상 사고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항상. 그리고
뜻은 그러면 뭐뭐 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의미가 역할을 한다. 그게 투부정사예요. 되죠? 그래서 투부정사까지 해보고요. 이제 요 두 개는 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익숙해요. 동명사. 야, 명사잖아. 야, 투부정사. 야, 명사, 형용사, 부사 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는 거죠. 이제 분사. 이제 분사에서 배우면 분사는 일단은 뭐가 제일 얘를 힘들게 하냐면요. 동명사나 투부정사 형태가 얘는 완전히 바뀌는데 동명사가 비슷해서 헷갈려요. 분사가. 그래서 여기는 분사는 거꾸로 분사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한번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분사는 얘도 항상 맨 앞에는 이렇게 써요. 왜요? 어쨌든 동사의 의미는 얘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본질은. 그런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분사는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사는요 나눈다는 뜻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겠죠? 네. 일본에서 한 문법을 갖다가 어려운 한자를 뭐 무슨 분자에 무슨 사자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영어로는 또 그 participle이랑 past participle 이렇게 가는데 분사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삐삐 삐지면 삐삐 이렇게 재미없죠. 네.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싸우다 보면 뭐 나 삐졌다 피피 하고 이제 집에 가버리잖아요.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봤죠? 네. 그런 것처럼 피피라고 알고 있는 건데 요 분사가 사실은 이제 피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동사는 어떻게 하냐면 동사의 의미는 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형용사. 이게 키워드예요.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정의예요. 역할이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변신 로봇 사모예요. 그러면 이제